뇌 건강을 위한 중요 경고, 노년층이 피해야 할 비타민 5가지. 60세 이상이시라면 이 작은 습관이 잠자는 동안 뇌졸중 위험을 소리 없이 높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통증도 없습니다. 한순간은 괜찮다가 다음 순간 팔을 들 수 없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균형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뇌 전문의로서 저는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흡연이나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니라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바로 비타민 때문이었습니다. 네, 정말 비타민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뼈를 보호하거나 에너지를 높이거나 기억력을 예리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물론 많은 보충제가 도움이 되지만 일부 비타민, 특히 고용량으로 복용하거나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면 조용히 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뇌가 가장 취약한 일은 아침 시간대의 뇌졸중, 뇌출혈 또는 혈압 급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흔한 비타민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타민 D, E, B6, A 또는 니아신을 복용한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용 중인 비타민이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궁금하다면 댓글에 이를 입력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처음이라면 0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뇌 건강이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요하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특히 노년층을 위한 정직하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헬스 365분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파트 1. 가장 놀라운 위험 비타민 D. 이제 가장 놀라운 비타민인 비타민 D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편안한 밤잠을 위험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비타민 D가 뼈, 기분, 심지어 면역 체계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듣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도한 비타민 D는 특히 밤에 복용했을 때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저는 제 환자들에게서 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터 씨는 74세의 해군 퇴역 군인입니다. 그는 명석하고 규칙적이었으며 건강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하게 보충제를 챙겼는데 여기에는 약국에서 구입한 1000IU짜리 비타민 D 캡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뼈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이 그의 몸을 조용한 재앙으로 천천히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아내는 그가 혼란스러워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오른쪽 팔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졸중이 밤사이에 온 것입니다. 그의 검사 결과는 위험할 정도로 높은 칼슘 수치, 경직된 동맥, 그리고 심하게 요동치는 혈압을 보여주었습니다. 범인은 비타민 D 독성이었습니다. 파트 2. 비타민 D 과다 복용의 메커니즘. 고용량의 비타민 D를 특히 의료지도 없이 복용하면 혈류에 칼슘이 축적됩니다. 몸은 이 과도한 칼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결국 칼슘을 동맥으로 보내 동맥을 경직시키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뇌로 바로 가는 혈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동맥은 자연적으로 유연성을 잃습니다. 여기에 탈수, 수면 부족, 그리고 밤에 발생하는 칼슘 급증이 더해지면 뇌졸중을 위한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경고 신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느끼며 잠자리에 들지만 깨어나면 삶이 영원히 바뀌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많은 일반 비타민 D 보충제에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5000IU, 10,000IU 등 사람들은 별표 많을수록 좋다, 별표고 생각하며 이것을 매일 복용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결핍 상태가 아니라면 매일 2000IU도 과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다면 특히 칼슘이나 심장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혈중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취침 전이 아니라 항상 아침에 복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용하는 보충제의 IU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다면 댓글에 D를 입력하여 대화를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이 정보가 여러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찾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파트 3. 심장보호제가 뇌출혈로 비타민 E. 만약 앞선 내용이 놀라웠다면 다음 비타민에 주목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심장 건강을 위해 복용하지만 노년층에게는 혈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E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종종 별표 심장도우미 별표라고 불리는 비타민 수년 동안 복용해왔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이 심장을 지원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기억력과 피부 건강까지 증진시키기를 바라며 일상에 비타민 E를 추가합니다. 하지만 병 라벨에 적혀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도한 비타민 E는 특히 일반적인 심장 약물과 병용할 때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하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블린 브룩스 씨는 81세의 오하이오 출신 은퇴 사서였습니다. 명석하고 재치 있었으며 항상 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장 판마 문제로 일반적인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들은 모든 것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도 괜찮았고 혈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잡지에서 광고를 본 천연 비타민 E 보충제를 집어들었습니다. 캡슐당 800IU였습니다. 그녀는 기억력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극심한 두통, 혼란, 구토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뇌스캔 결과 출혈성 뇌졸중, 즉 뇌 내부의 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고혈압 때문도 넘어져서도 아니었습니다. 와파린과 고용량 비타민 E의 조합이 그녀의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어 응고되지 않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뇌의 단 하나의 취약한 혈관이 터진 것입니다. 파트 4. 비타민 E의 숨겨진 위험,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용량의 비타민 E는 천연 항응고제처럼 작용합니다. 즉, 혈액 응고를 늦춥니다. 이미 아스피린, 플라빅스 또는 다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비타민 E를 추가하면 내부 출혈의 위험이 조용히 증가합니다. 특히 뇌에서는 작은 출혈이라도 기억력 또는 걷는 능력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년층의 권장 일일 섭취량은 단지 15mg, 약 22IU입니다. 그러나 약국 진열대의 대부분의 보충제에는 캡슐당 200, 400, 심지어 1000IU가 들어있습니다. 경고도 없고 상담도 없이 많은 사람이 이것을 수년 동안 매일 복용합니다. 이블린 씨는 생존했지만 이제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단기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는 단지 제 자신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별표 비타민이니까 안전할 것 별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든 비타민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심장약이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보충제를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파트 5. 신경에 대한 역설. 비타민 B6 만약 뇌출혈의 위험이 충분히 무섭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신경 지원과 에너지를 위해 복용하는 비타민이 조용히 신경을 손상시키고 때로는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십시오. 비타민 B6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흔히 신경 지원 또는 두뇌 강화제로 불리는 비타민 B6. 약국에서 에너지, 집중력, 심지어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병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노화하는 신경에 좋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경고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도한 비타민 B6는 실제로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때로는 영구적입니다. 해롤드 젠킨스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의 캔자스 출신 은퇴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발이 마비되고 손이 따끔거리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또다시. 세 번째는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가 복용하는 보충제를 검토했을 때 저는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신경지원 포뮬러를 복용해왔습니다. 라벨에는 뇌 건강과 혈액순환을 지원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알약 안에는 100mg의 비타민 B6가 들어있었고 그는 하루에 2알, 즉 200mg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노년층의 안전권장 최대 상한치의 10배 이상이었습니다. 파트 6. B6의 축적과 신경손상 이제 무서운 부분입니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일부 비타민과는 달리 B6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노년층에서는 마치 전선의 절연체를 벗겨내는 것처럼 신경 주변의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따끔거림, 마비, 근육 약화, 떨림, 심지어 혼란이나 기억 문제입니다. 더 나쁜 것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관절염, 노화, 혹은 초기 치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B6 독성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한 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느리고 예방 가능한 신경 손상입니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젠킨스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보충제 복용을 중단했고 손상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더 이상 운전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제 뇌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그것을 독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비타민 B6는 중요하지만 매우 적은 양만 필요합니다. 노년층은 하루에 약 2에서 10mg만 필요하며 이는 음식에서 얻는 양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이나 상점에서 판매되는 많은 두뇌 지원 알약에는 50, 100, 심지어 200mg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따라서 신경, 뇌, 또는 에너지라고 적힌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라벨을 확인하고 복용량을 아십시오. 그런 보충제를 복용했거나 복용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댓글에 B6를 입력해주세요. 파트 7. 시력과 두개골 압력 비타민 A. 이제 여러분은 적어도 A와 같은 일부 비타민은 안전할 거야. 단지 시력을 위한 거잖아.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타민 A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노인들처럼 여러분도 비타민 A가 좋은 시력에 필수적이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면역체계, 피부 건강을 위해 복용했거나 우아하게 나이 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누군가 말해서 복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60세 이상인 경우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타민 A는 체내에 조용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축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개골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뇌졸중을 모방하고 시력을 손상시키며 심지어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로시 시몬스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의 오리건 출신 은퇴 피아노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사랑했고 거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현기증과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최악의 상황, 즉 뇌졸중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스캔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혈전도, 출혈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두개 내압 상승,
즉 뇌 내부의 압력이 너무 높았습니다. 뇌척수액이 정체되어 있었고 뇌의 작은 정맥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비타민 A 독성이었습니다. 그녀는 5년 이상 동안 고용량의 피부 및 눈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거의 매일만 아이유를 복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즉, 몸이 이것을 간, 조직, 심지어 뇌에도 저장합니다. 비타민 C나 B처럼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느려지기 때문에 축적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납니다. 체내에 비타민 A가 너무 많으면 별표 가성 뇌종양, 수도투머 세레브리, 별표이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은 두통, 흐릿하거나 복시, 현기증, 메스꺼움, 심지어 영구적인 시력 손실이나 인지 저하입니다. 까다로운 점은 많은 종합 비타민에 이미 권장량의 비타민 A가 포함되어 있지만 다시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피부, 눈 또는 항노화 포뮬러를 추가하여 무의식적으로 복용량을 2배 또는 3배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노년층의 안전한 최대 상한치는 하루에 약 2,500에서 3,000 IU이며 이는 유료 감독하에 필요할 때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많은 보충제에는 5,000, 10,000 IU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매일 복용하면 손상이 어떻게 축적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기적인 안과 검진, 압력 확인 및 균형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저는 제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제 뇌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실을 알고 스스로와 독립적인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파트 8. 콜레스테롤과 혈압 급등, 니아신, 비타민 B3. 이제 시력 비타민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면 콜레스테롤과 심장 건강을 위한 비타민이 갑자기 혈압을 급등시키는 경우에 대해 들어보십시오. 니아신, 즉 비타민 B3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복용했거나 심장을 위해 복용하라고 들었을 수도 있는 비타민입니다. 니아신 또는 비타민 B3는 종종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칭송받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심지어 이것을 처방합니다. 심장 건강 보충제, 에너지 음료 및 강화 시리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노년층에게 대화에서 종종 빠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용량의 니아신은 조용히 혈압에 심각한 변동을 일으키고 심지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랭크 밀러 씨를 소개합니다. 82세의 플로리다 출신 은퇴 우체부였습니다. 그는 얼굴에 열감, 가슴에 두근거림, 매일 아침 오락가락하는 현기증 등 이상한 증상을 복합적으로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아들은 혈압약 때문이라고 비난했지만 진짜 원인은 아무도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밀러 씨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심장 건강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앞면 라벨에는 별표, 콜레스테롤과 혈액순환 지원 별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1회 제공량당 1000mg의 니아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2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매일 2000mg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양의 60배 이상입니다. 고용량의 니아신을 복용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어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직후에 그 혈관들은 다시 수축됩니다. 이 급격한 수축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며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요 효과는 깨지기 쉬운 유리에 망치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무언가가 터지게 됩니다. 밀러 씨는 일과성 허혈 발작, TIA, 즉 미니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말이 2분 동안 어눌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려운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심장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그의 일일 보충제가 조용히 그의 뇌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고용량 니아신을 복용합니다. 온라인에서 플러시프리 또는 서방형 형태를 구입하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조차도 여전히 혈압을 높이고 심방세동을 유발하며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노년층에게 하루 50mg 이상의 니아신은 유료 감독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심장 리듬 문제 또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밀러 씨는 이제 니아신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회복 중이며 영구적인 손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 뇌를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건강을 위한 최종 제한, 약이 아닌 실제 음식 이제 조용히 뇌를 해칠 수 있는 5가지 흔한 비타민을 살펴보았으므로 여러분은 대신 무엇을 복용해야 하나요? 또는 더 나아가 별표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별표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위험 없이 뇌를 보호하는 진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비타민들이 위험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여러분의 몸이 알약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인식하고 흡수하며 적절한 양으로 사용하는 온전하고 자연적이며 영양소가 풍부한 실제 음식으로 번성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가렛 윌슨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의 애리조나 출신 은퇴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서랍 가득한 보충제들을 꺼냈습니다. 뼈를 위한 비타민 D, 심장을 위한 비타민 E, 에너지를 위한 비타민 B 복합체, 콜레스테롤을 위한 니아신, 종합 비타민,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뇌 지원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침에 현기증을 느끼고 있었고 균형 감각이 떨어졌으며 혈압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혼란을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알약을 치우고 음식으로 대체했습니다. 마법의 식단도 특별한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조합으로 섭취하는 단순하고 온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아침 식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깨끗한 단백질을 위한 삶은 달걀 하나,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 반 개, 느리고 꾸준한 에너지를 위한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 뇌보호 항산화제가 가득한 블루베리 한 줌, 뇌를 수분 공급하기 위한 실온의 물 한 잔, 때로는 호두나 아몬드 몇 개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루도 알약도 없이 진짜로 인식 가능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마가렛 씨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현기증이 사라졌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에너지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몇 년 만에 가장 맑은 정신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수분 공급, 건강한 지방, 꾸준한 연료, 그리고 자연적인 형태의 미량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용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균형이 필요합니다. 노년층에게 가장 좋은 음식에는 시금치, 케일과 같은 잎채소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엽산과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연어, 정어리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오메가-3로 가득합니다. 베리류는 염증을 줄이는 폴리페놀을 제공합니다. 견과류와 씨앗은 비타민 E, 마그네슘, 그리고 뇌에 좋은 지방을 공급합니다. 통곡물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음식은 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심장, 뼈, 기분 및 이동성도 지원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입 한 입으로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경각심. 인식은 최고의 약입니다. 인식은 최고의 약입니다. 이 시기의 삶에서 모든 선택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것은 복용하는 알약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60세, 70세 또는 80세의 여러분의 몸은 수십 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충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복용과 같이 선의의 습관조차도 조심하지 않으면 조용히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비타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존중해야 합니다. 라벨을 읽고 의사에게 질문하며 특히 몸이 속삭일 때 귀 기울이십시오.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와닿았나요? 내일부터 시작할 하나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강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헬스 365를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은 이 여정의 혼자가 아니며 건강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